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18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월급 매달 100만원씩 내놓으라며 삥 뜯거든 우리 아이 아직 중딩 고딩이라 전해라. 태극기 거꾸로 달았다고 너 나가라고 하거든. 삼권분립 개무시 지문 없는 네가 불쌍타고 전해라. 여론조사 나쁘다고 왕짜증 내며 자르려 하거든. 에라 이놈아, 내년 4월에 못 본다고 전해라. 관용차로 아들 딸 등하교 시키고 오라고 하거든. 작년까지 네 자식들 버스 타고 다녔다고 전화가라. 점심 약속 있어도 지 따라오라 하거든. 자존심 상해서 네 지역구 출마한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내시 인생, 전생에 뭔 죄를 졌기에 에고. 새누리당 비서는 하인이고 민주당 비서는 동지라 하거든. 화는 나지만 참고 있다고 전해라. 공휴일 새벽 안 가리고 전화나 문자 해대거든. 야 이놈아, 너는 잠도 없냐 전해라. 비서에게는 김치찌개, 기자에게는 사내 진미 주거든. 사고는 가까운 데서 난다고 전해라. 광역시장 떨어졌다고 네 자르려 하거든. 당선돼도 안 한다고 고맙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이놈의 신세, 우리 모두 폭로하여 잘려보세. 무슨 말인지 대개들 아시겠죠? 보좌관들을 향한 의원들의 구체적인 갑질 사례를 반영한 노래가 지금 여의도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해라 라는 후렴구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가수 이혜란 씨의 백세 인생을 개사해서 보좌관들의 열악한 현실을 노래에 담은 것이라는데요. 씁쓸한 풍자로만 듣고 넘기기에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 의원들의 아나무인,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고치자는 게 말하자면 새정치구 정치개혁일 겁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네, 5시 5분 30초 돼갑니다. 오늘 인터뷰는 성향이 좀 많이 다른 두 사람을 연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물론 동일한 주제는 아닙니다. 어제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유성엽 의원 등 3명 중에서 유성엽 의원 연결해서 비주류 탈당파들의 이런저런 생각, 향후 전국 전망 이런 것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초대박이라고 해야겠죠. 새정치연합 온라인 입당 폭증하고 있는데 그 산파역, 주역을 맡았던 문용식 위원장, 전 인터넷 소통위원장을 맡기도 했죠. 아프리카 TV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문용식 위원장 연결해서 당내 상황, 온라인 입당 이런 것들 얘기 듣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인종차별 발언으로 또 사고를 쳤죠? 그렇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아프리카계 학생을 향해서 너는 연탄 색깔이랑 얼굴 색깔이랑 똑같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시되자 곧바로 현장에서 친근감을 표현한다는 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발언이었다면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 함께 대화하면서 봉사하는 상황이었지만 상대 입장을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네. 김 대표는 그동안 반말투 등 말실수가 잦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네, 우리 정승주 아나운서도 경무의 연속이어서 조마조마했는데 드디어라고 하면 안 되죠. 감기 걸린 것 같군요. 예. 자,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를 따돌리고 차기 야권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오늘 양자 대결 방식으로 실시된 차기 대선 야권 후보 지지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상당폭으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는 안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문 대표의 거의 2배 가까이 달했습니다. 한국갤럽은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후인 지난 15일에서 17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안 의원과 문 대표 가운데 차기 대선 야권 후보로 누가 좋은지를 묻는 설문에는 안 의원은 41%를 기록했고 33%의 문 대표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8%포인트 차이로 안 의원이 문 대표를 이겼습니다. 모른다거나 응답을 거절한 경우는 27%였습니다. 네. 이는 지난해 3월 첫째 주 안철수 39%, 문재인 36%, 4월 셋째 주 안철수 32%, 문재인 32%였던 같은 조사와 비교해 본다면 격차가 더 커진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는 문 대표가 58%, 안 의원이 34%를 차지해서 문 대표가 큰 차이로 안 의원을 앞질렀습니다. 무당층에서는 안 의원이 35%, 문 대표가 29%였고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안 의원이 50%, 문 대표가 20%였습니다. 특히 광주, 전라 등 호남 지역에서 지지도는 안 의원이 48%를 기록해서 27%의 문 대표에 비해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집계됐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안 의원의 탈당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44%,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25%였습니다. 31%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호남에서는 잘했다가 35%, 잘못했다가 32%였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답이 42%로 잘한 일이라는 답 41%를 근소한 차로 앞질렀습니다. 무당층에서는 잘한 일이라는 답이 35%, 잘못한 일이라는 답이 21%였는데 이것보다는 많았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52%가 잘한 일로, 19%만 잘못한 일로 평가했습니다. 탈당을 잘했다고 한 응답자들은 새로운 정치 변화, 개혁 필요, 구태 청산, 요것이 14%가 나왔고 네. 주관과 소신, 결단력 13%, 당과 어울리지 않음, 정치 성향 차이 12%, 야당 혁신 어려움, 희망 없음 9% 등의 이유를 꼽았습니다. 탈당을 잘못했다고 한 응답자들은 화합을 하지 못함, 혼란, 갈등이 21%였고 야권 분열 책임이 20%, 경솔함과 성급함 11%, 우유부단 일관성 부족 9%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0%였고요. 새정치연합은 21%, 정의당 5%, 기타 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할 때 새누리당은 1%포인트, 새정치연합은 2%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당층이 29%에서 34%로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는 답이 43%, 잘못하고 있다는 답이 46%로 집계가 돼서 지난주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 내일 모레 일요일 날 회동해서 쟁점 법안 그리고 선거구 획정 문제 논의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는 일요일 오후 3시에 정의와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0일 회동에서 의장이 함께할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선거구와 쟁점 법안에 대해 이견을 조율해서 2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려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정 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어젯밤 만찬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 의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한 경제 법안들의 경우에는 쟁점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도록 서로 교감하고 있다고 밝혔고 선거구 획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편 선거구 획정의 경우에서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쟁점 법안 중에 하나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이 흔들리고 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청와대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군요. 그렇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은 오늘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연일 쟁점 법안 직권 상정을 압박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거행된 고 이만섭 국회의장의 연결식에서 연결사를 통해서 국회는 여당의 국회도 야당의 국회도 아닌 국민의 국회다. 국회의원은 계파나 당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부터 생각하라던 이전 의장의 호통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변칙 없는 정치로 끝까지 의회주의를 지켜낸 이전 의장의 삶, 그 자체가 이전 의장이 남긴 유지라면서 이제 우리는 이전 의장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토록 염원하던 상생과 화합, 통일의 길로 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현 지역구 여수는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한 사선의 김성곤 의원을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했네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역구 전략공천 20%를 맡게 될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최근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곤 의원을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에 백재현, 예비후보자 이의신청 처리위원장에 인재근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또 최근 사의를 표명한 최재천 전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이목희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네. 경찰이 결국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했군요.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오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 적용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요죄가 해방 후 적용된 것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참가자들과 1986년 5.3 인천항쟁 참가자들에게 적용된 두 건으로 이는 모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로 군사정권 때 일입니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 외에도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 또 관련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소요죄를 적용한다라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두환 군사독재체가 가장 엄혹하고 민주주의가 사망했던 시기인 줄 알았더니 최소한 그와 동급이군요. 자, 과학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들어간 수재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학생이 수저 계급론 비판하면서 유서를 남기고 오늘 투신 목숨을 끊었죠. 그렇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신림동 건물 옥상에서 서울대학생 2학년생인 A모 씨가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새벽 3시 30분쯤 서울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힘들게 한 건 사회였고 생존을 결정짓는 것은 수저색이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유서에 평소 A씨가 우울증을 앓았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유가족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A씨의 병원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투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A씨의 방 안에서 빈 메탄올 병이 발견됐고 유서에서도 메탄올을 마셨다는 얘기가 언급이 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관련 분석을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저 계급론은 좋은 집에서 태어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금수저에 빗대 어려운 집안에서는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사회적인 풍토를 풍자한 최근의 신조어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오라 그래요. 인터뷰 해야지. 자기가 해놓고 가.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말소리 나간 거 아니야?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어제 새정치연합 탈당한 유성엽 의원님 연결해서 이모저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일정 조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 드리죠. 예. 이제는 무소속 신분이시지만 예. 새정치연합 내 주류와 비주류는 애시당초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까? 우리 그 정치 지형을 보게 되면 말이죠. 네. 저는 수구 보수, 중도, 또 강경 진보,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정치 지형도 한 3개로 이렇게 좀 형성이 되면은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상황을 보면은 중도 지향적 세력들과 강경 진보 세력들이 한 지붕 두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양쪽 간에는 어떤 생각이나 태도나 또는 행동 양식 등이 그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중도 지향 그룹과 그것과는 분명히 좀 확실하게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진보 그룹이 함께 있었다. 그게 이른바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의 원천이 아닐까라고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새누리라는 네. 그런 어떤 소극적 측면에서는 뭐 공통 분모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생각, 태도, 어떤 행동 양식에 있어서 좀 근본적으로 하나로 콘크리트 결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흔히들 그동안은 그 정도까지 뭐 이념이나 노선의 차이보다는 반새누리라는 점에서 그 기치 아래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원이랄까 희망 이런 게 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특히 현 정부 들어서 폭정이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고 하니까 제1야당에게 그런 기대가 컸었는데 그동안은 언론에서는 잘 보도되지는 않았던 생각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제 우리나라 정치 질서, 정치 지형이 왜곡이 된 것이 예. 우리나라가 그 망국적인 지역구도 정치가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예. 또 양당 구조로 이것을 흡수해서 그냥 1대1 구도를 형성하려는 그런 어떤
인위적인 그런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선거제도에서도 비롯이 됐습니다만은 예. 그러다 보니까 반새누리다라는 기치로 이제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지만 야당이 예. 그런 야당 내에서도 세력 간의 간격이 좀 크지 않는가,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새누리 기치로만 두 그룹을 묶어내기에는 조금 이념적 지향점의 차이가 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른바 주류 측의 당 운영이 좀 독선적이었다. 비주류에서는 그런 말도 계속 해왔거든요. 예. 유 의원께서 당에 계실 때 그 점에 얼마나 동의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흔히들 언론에서는 비주류의 좌장 내지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 분류를 해왔으니까 예. 유 의원께서 느끼셨던 당 운영의 예. 독선 사례 몇 가지 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4월 29일 날 재보궐선거에서 영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또 이번 10월 28일 날 지방 재보궐선거에서 아주 참패를 했죠. 그런데 그런 참패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 남의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 또 지난번에 그 혁신을 했습니다. 한 90일 동안에. 네. 당대표께서 매일 혁신하는 과정에서 시기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파를 타파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5회 동안 지난 대선 때 이번 전당대회에 나섰을 때 오픈 프라이머리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당대표께서. 그랬죠. 네. 근데 그걸 언제 내가 그런 공언 약속을 했느냐 싶을 정도로 이번에 그 오픈 프라이머리 일거에 걷어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선출직들을 밀실에서 평가해서 하위 20%를 자르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뭐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는 건지 이런 식으로 전혀 책임을 져야 할 때문에 가서 책임을 지지 않고 어찌 보면 참 속된 말로 내가 무슨 잘못이냐 하면서 뻗대는 겁니다. 어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또 그동안 그 공개적으로 약속들을 많이 해왔으면은 그 약속들은 소중히 알고 지켜내야 될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왜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라든지 네. 어떤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를 하면서 그 약속 변경을 해야지 그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또 해온 약속을 어기는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담이나 토론은 아니기 때문에 닭과 달걀처럼 될 수 있는 법은 저도 좀 최대한 피하겠습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예로 들으셨는데 그것은 위헌 소지도 있고 정치 신인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같이 논의해야 할 새누리당에서도 좀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고육책이랄까 고안해 냈던 게 이른바 안심번호제 아니었던가요? 안심번호제 그건 뭐 이미 선관위에서도 제안을 해놓은 사항이고 네. 또 몇몇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서 내놓은 것이고요. 그 안심번호제는 공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적으로 아주 일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예. 그 안심번호제가 전체 공천 방식을 좌우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탈당 후에 후속 탈당이 줄을 이을 것이다. 이런 예상과는 달리 현재까지는 3분 의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최대 30명까지도 탈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한때 있었는데 그것은 근거 없는 과장이었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 탈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쓰러져가는 초가집 일망정 그 집에서 눈보라치고 바람 부는 대로 나오려다 보면은 걱정도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예. 그러나 저는 뭐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쯤에도 좀 이어지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아마 연말 연초까지 다수 이어지리라고 봐집니다. 다만 그 부분이 뭐 30명에 이를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뭐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다소간의 탈당들은 이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승엽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도 호남, 일테면 민주당 또는 열린우리당, 새정년 이렇게 이름은 계속 바뀌었지만 호남에서 절대적 우위를 누리고 있던 그런 제1야당의 후보들을 연거푸 이기고 무소속으로만 2번 재선에 성공하셨었죠. 예. 그런 탄탄한 지역적 기반과 지지 기반 때문에 이번에 더 마음 놓고 탈당할 수 있었다. 그런 관측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분들이 한 6분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 중에는 다 공천을 받아가지고 되신 분들도 또 섞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배짱을 부렸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예.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그때 당을 지적하고 비판할 때 뭐라고 매도가 됐냐면은 공천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다. 네. 공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그 매도도 당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공천권을 정말 연연해서 공천권을 요구해서 그랬다라면 탈당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충정으로 네. 그 당이 정말 잘 돼서 내년에 총선에서 좀 승리를 하든지 승리를 못 하더라도 좀 선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네. 또 그걸 바탕으로 다음 정권 교체를 꼭 좀 이루어주었으면 쓰겠다. 예. 그것이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고 보답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당이 잘 되기를 바래서 그 충정어린 공언과 지적들을 했던 건데 네. 그것이 실현될 가망이 전혀 없다라고 보고 불가피한 어떤 야권 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이 탈당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철수 의원한테 던져야 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리고 안 의원과 우리 유 의원께서 아주 가깝다거나 서로가 서로를 대변해 줄 만한 그런 관계는 아니긴 합니다만 예. 같이 탈당했다는 점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안 의원이 탈당 선언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의 충격을 통해서라도 좀 제1야당을 정신 차리게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외부의 충격이라는 게 뭘 지칭하는 것 같습니까? 글쎄 제가 그 말씀에 직접 답변하기보다는 저는 제가 이번에 탈당하실 때의 심정으로 그 대변을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은 원래 15일 날 그 결단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셨죠. 그런데 예고까지 문재인 했었고. 대표가 14, 15일 날 그 당무 중단을 하고 전국 구상을 하고 16일 날 나오신다라고 하기에 야, 이 16일 날은 뭔가 문재인 대표께서 정말 조건 없이 결단을 하고 네. 대통합의 어떤 길을 제시하지 않겠는가. 정말 저는 그걸 기대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께서 뭐라고 나올지를. 예, 부산 그 양산 자택에 갔다 올라와서. 네. 네네. 그러나 16일 날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도 전혀 없고 또 대통합에 대한 의지도 보관도 전혀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탈당을 했는데요. 네. 또 탈당을 하면서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몇 명이라도 이렇게 탈당을 하다 보면은, 문재인 대표께서 정말 이 당의 분열이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했구나라고라도 인식을 해서, 네. 이 시점에서라도 정말 깨끗이 사퇴하고, 결단하고, 정말 야권의 대통합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좀 느끼고 어떤 야권의 대통합의 길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총선이 더군다나 임박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야 무슨 정치 혁명의 길, 근본적인 정치 질서 이걸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좀 촉박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예. 그래야만이 내년에 총선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설사 승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전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호남 민심을 두고 곳곳에서 그리고 언론들마다 해석이 난분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호남 유권자분들께서는 제발 이제 아전 인수식 해석들은 좀 그만두라 이런 호통에 가까운 그런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 지역구도 전라북도 정읍인데요. 그러니까 호남이죠. 유 의원께서 보는 호남 민심의 정확한 탄착점은 어디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아주 실컷 일만 하고, 네. 세경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머슴의 심정이 지금 호남 민심 아닌가.
실컷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지를 해주었는데 연전 연패를 거듭한단 말이에요. 그랬죠. 큰 그래가지고 선거에서 지긴 졌죠. 네. 그래서 아주 지리밀려라고 무기력해가지고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견제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느냐. 또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그러한 역할을 야당이 못 하다 보니까 어떤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기에서도 소외받고 차별을 받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컷 일만 하고 머슴도 제대로 실컷 일만 하고 세경 세경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머슴의 심정이 아닌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말이에요. 예. 궁극적으로는 바로 지금 방금 유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예.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하라. 이게 호남 민심의 핵심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승리하는 정당이 되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호남 민심의 궁극적인 귀결점이겠죠.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러려면은 어쨌거나 서로 비슷한 거 하나라도 또는 반새누리 기치 그거 하나만으로도 뭉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뭉치려면은 네. 주류와 비주류 간에 예. 이것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너무 일방 독주하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는 아마 2017년 대선을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어떤 형태든 뭐 통합이 되든 통합이 안 이루어지면은 연합, 연대, 뭐 어떤 연합, 연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글쎄요, 이제 그건 뭐 2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민심을 살피면서 또 국민들 뜻을 제대로 존중할 수 있는, 받들 네. 수 있는 어떤 길들이 모색되겠지만은. 네. 이번 상황은 좀 불가피합니다. 여기서는 정말 서로들 경쟁을 해서 저는 이번에 총선은 네. 지금 우리 국민들 민심을 보면은 반박근혜 정서도 아주 강합니다. 예. 또 반친노 정서도 아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가운데 있는 중도가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민심을 잇고 민심에 부응을 하면은 저는 우리가 새롭게 추진하는 신당이 제1당이 될 수도 있다. 네. 1당이 못 되더라도 적어도 야권 제1당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길을 위해서 저희들이 좋은 모습으로 네. 또 진지하게 노력해보면서 나가면은 아마 총선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탈당파 중에서도 정치적 비중을 인정받고 있으신 분 중에 한 분이니까 이번에는 조금 대화의 폭을 범야권 전체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른바 천정배 안철수 연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성?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새정치 그 민주연합 바깥에는 지금 여러 신당 추진 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작은 차이 정도는 뛰어넘어서 크게 하나로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천정배 의원과 그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네. 뭐 박주선 또 박준영 전 지사 등 어떻든 신당을 추진하는 제 세력들이 예. 단일 대우로 복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의 정치 재개 움직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와 최근에 연락을 해왔다, 접촉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어제 오늘 전라북도 현지 언론에서는 일면 톱으로 보도된 것도 봤는데요. 예. 정동영 문재인 접촉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저도 뭐 언론에서 봤습니다만은 또 뭐 일부 어떤 뭐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걸 좀 진즉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표께서. 아하. 우리 그 당시 야권에서 대통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당 밖에 나가 있는 분들, 이를테면은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까지 다 묶어내는 대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많이 외쳤고 문재인
대표한테도 직접 말씀도 많이 드렸었는데, 예. 뭐 지금까지는 무엇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정동영 전 의장과 접촉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는 일인지 저는 그 진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의 어떻든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는 돌파해 보려는 정치 공학적인 그런 생각이고 접근이 아닌가. 그리고 좀 때가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진즉그랬어야죠. 진작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정동영 전 대선 후보, 정동영 전 의장이 정치를 재개한다면 아무래도 천정배 신당에 합류할 것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정동영 의장은 어떻든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셨던 분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저도 그 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권이 저는 아까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런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지 기왕에 어디 만들어진 바구니에 담기는 것은 글쎄요. 뭐 그분이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새정치연합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신당을 모색하는 세력들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게 이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예, 저는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성 이제 탈당하고 나가신 아까 우리 유 의원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누가 이 삭풍 부는 시안 겨울에 광야로 나가겠느냐 그럼에도 나가셨는데 그럼 예. 유성엽 의원께서는 일단 천정배 안철수 그 그룹을 묶는 작업에 노력하고 결국은 그쪽에 합류할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1차적으로 우선 그렇게 엮어내고 묶어내는 일에 좀 전념을 하면서 예. 결국은 그 속에서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진 집에서 같이 살아야죠. 저도 같이.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은 조금 섣부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이 많다는 것도 물론 정치하시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선 임박해서라도 결국 범야권이 재통합하거나 또는 강력한 선거 연대를 해서 최대한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거 지나치게 낙관론적인 생각입니까? 저는 통합은 참 소망스러웠던 일이었지만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아닌가 싶고요. 네. 뭐 마지막 단계에서 연대 말씀을 하시는데,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연대 문제를 생각할 때는 아니다. 좋은 모습의 신당을 만들고 또 좋은 후보들을 잘 발굴을 해서 새누리당도 이기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이기겠다라는 이런 각오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뭐 이 시점에서부터 무슨 연대를 생각하고 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그렇고 또 연대를 하더라도 그 당시 이제 선거 양상, 전개되는 양상을 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연대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도 굳이 뭐 연대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년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돌아간 유성엽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